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허은하입니다. 뵙자마자 저의 눈을 끄는 건 아무래도 네. 오렌지빛의 볼펜과 시계와 시계와 상의. 예. 네. 개혁 오렌지입니다. 네. 이 색깔은 누가 선택을 하신 겁니까? 네, 창당시 제가 허은하가 추천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개혁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유럽에서도 그 오렌지 군단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무슨 오렌지 공도 있습니다. 오렌지 공이라는 분이 뭔가 개혁을 시작을 할 때 이 오렌지를 좀 상징화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네. 또 선거를 할 때 저희 개혁 신당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도 또 잘 눈에 잘 띄는 게 오렌지이고 기존의 파란색 또 빨간색 이거와 다른 색 노랗지 않은 색 초록지 않은 색 뭐 이런 색을 생각했을 때 스토리도 있고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예. 개혁 오렌지 색을 대표하는 선정했습니다. 색깔도 개혁. 네. 그리고 당 이름도 개혁. 네. 어떤 걸 그렇게 개혁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저희는 정치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치 개혁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걸 텐데 이렇게 구체제에서 그러니까 앙시앵 레짐에서 누보 레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넥스트 레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안에 뭐 선거제 개편도 있고 또 그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저희 연금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아젠다에 대한 이슈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저희가 할 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비엔날레 그 현장에 가서 작품을 보는데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작품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작품이 인류세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그 후배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남는 게 플라스틱과 그 다음에 닭뼈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남기는 게. 그래서 와 진짜로 플라스틱 자제해야겠고 그럼 치맥할 때 닭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까지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예. 닭 소비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네네네. 거죠.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뭐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미래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닌 또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거기 이제 원숭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원숭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엉덩이를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뭐 이 비슷한 제목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권력자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게 되면 엉덩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엉덩이를 보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과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의 양당의 기득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그냥 권력을 위해서 줄만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그리고 이번에 사실 뭐 도이치모터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면 더 이상 이 법 쪽에 계신 분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왜 이렇게 기득권에 가면 갈수록 줄 서기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더욱더 문제점은 부끄러운지를 모른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성을 안 네. 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치인은 원숭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원숭이입니다. 정치인은 원숭이. 그런 얘기 사례 원숭이입니다.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있어서 국민들은 그분들의 엉덩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뒤가 구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 꼭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비엔날레에서 정말 많은 거 배웠고 12월 1일까지 하니까 좀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엔날레를 꽤 오랜 기간 하고 지금 광주 시내 전역에 걸쳐서 다 비엔날레 장소거든요. 네. 그 잠깐 갔다 오셨을 텐데 저희는 한 이틀 정도는 봐야 됩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시간 보고 오셨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걸 보고 오셨네요. 그 도슨트 분이 성함이 네. 저랑 똑같더라고요. 허은하님이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김치 축제 있었어요. 네. 그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청 앞에서 합니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광주 사람 홍보대사로. 같아요. 우주 최강 김치 파티인데 네. 31회 했더라고요. 31년 동안 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광주는
문화적인 선진화가 되어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김치를 보면서 문화를 또 생각하셨군요. 네. 김치 문화를 알리는 거였고 되게 글로벌화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김치 사기 위해서 줄 서신 분들 금치잖아요. 조금 더 네, 싸게 살 수 맞아요. 있고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모습 보면서 31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되게 발전화돼 있고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오기 참 어려운 곳이라서 좀 찾아오기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만 챙기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화적인 글로벌 도시 네. 광주가 발전하려면 교통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교통 문제를 예, 제가 지적하시는 오늘 거군요. 그렇죠. 서울에서 왔는데요. 정말로 그 KTX 타고 오기도 편수가 네. 많지 않고 또 항공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산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물론 이제 뭐 설치가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 훌륭한 세계적인 문화 특히 지금 축제 기간 아닙니까? 우리 한강 그 작가님께서 네. 상도 받으시고 지금 광주는 지금 세계적인 도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나 좀 잘 올 수 있도록. 잠깐만요. 예. 대표님을 광주의 홍보대사로 유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광주를 사랑하고요. 제가 그럴 위치는 못 돼서. 저는 이제 가족 같거든요. 처음에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지금은 네. 탈당해서 지금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지금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국힘 보수당에 있었을 때 광주를 찾았을 때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늘 추모하고 늘 5.18에 대한 얘기만 했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만 하고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늘 부끄러웠어요. 네. 근데 이젠 하도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젠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냥 가족이 된 것 같고요. 한강 작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노벨 문학상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도시 광주에게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좀 네. 전하고 제가 오늘 인터뷰를 이 순서로 가야겠다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왔는데 대표께서 워낙에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제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제가 정말 김치 축제랑 비엔날레 가서 네. 행복해져가지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광주를 경험하고 오셨군요. 네. 직접. 저희가 이제 지도부가 왔는데 사실은 내일 있을 여순 추모식 네. 참석을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고 네. 함께합니다. 5.18도 그렇고. 다 같이 오셨습니까 네. 오늘? 몇 분은 못 오셨지만 대부분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막 단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주황색 네. 옷 입고. 근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면서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한강 작가 네, 네. 때문에도 기뻤고 또 축제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올 때마다 그냥 가족 같고 어떻게 이 광주가 좀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좀 홍보대사의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기뻐요. 정치 네. 이야기, 개혁신당 이야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한강 작가 말씀을 하셔서 네네. 노벨 문학상을 탄 정말 우리나라의 축제이고 너무나 귀한 상인데 폄훼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5.18은 북한과 연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이고 이미 이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도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18 폄훼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또 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만 저는 5.18의 진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헌법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게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관련 이야기가 실리는 것이 개혁신당으로서도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기존에 국힘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헌법 누구 때문입니까?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게 어렵다, 뭐 개헌을 하자는 건 또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개헌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이제 몇십 년이 변했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개헌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 수 있는 길은 저는 개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물론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임기 단축 관련된 개헌 하시자라고 예. 깃발 드시면 네.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다시 보실 거다. 그래서 지금 20% 초반에 있는 이 지지율이 쑥 올라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헌법정문에 5.18 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네. 왜냐하면 다들 정치인들이 약속했었거든요. 네. 지금 네. 야당에서는 다 같이 개혁신당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당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군요. 저는 네.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제 이거를 통과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얘기를 하지 네네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개혁신당에서는 그 규칙과 관련해서 뭔가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셔서 뭡니까? 그 내용은?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찬성합니다. 네. 네, 저희는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새로운 법 상설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네. 안에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내세웠습니까? 지금 규칙 자체를 보면은 특검 추천권이 7장입니다. 근데 국회가 4장을 갖고 2장은 국힘이 갖고 2장은 민주당이 국힘 2장 가운데서 1장을 조국 혁신당에게 주겠고 또 나머지를 진보당에게 주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배제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나이를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고 저희 개혁신당의 의원 3분은 80년대생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 내에서 장유유서 얘기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초선이 아니라 재선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1년밖에 안 된 정당에서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데 그걸 가지고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민주당이 독점 특검법을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설특검 또한 찬성을 한다. 단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규칙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네. 특검의 생명은요. 공정성과 합리성입니다. 근데 공정하지 않아요.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에 속했던 당입니다. 그럼 다 민주당인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럼 진보당과 개혁신당이 함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든 그러한 규칙이 돼야 하나의 돼요. 자리를. 그렇죠. 하나의 네. 자리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중립적인 정당이나 저희는 계속 개혁신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배제하고 힘으로 숫자로 그리고 그 나이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모두가. 모든 당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힘 배제했거든요. 예. 국힘을 배제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설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특검을 국힘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비교섭 단체인 정당을 넣겠다라는 건데 그 정당 안에 개혁신당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지금까지 거죠. 들려왔던 이야기는 개혁신당이 특별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 만약에 진보당과 개혁신당의 하나의 자리를 같이 의논해서 만들 수 있는 자리라면 목소리가 반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같은 편이 아니십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에 국민이 있어서. 바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김건희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방향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추천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으십니까? 아유 없습니다. 아직. 지금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여하튼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도. 네. 근데 우리에게도 특검 추천권을 달라라는 말이고 예. 특검을 추천해야 하는 국민이 공정한 특검이라고 생각해야만 추후에 위헌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관련된 부분.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서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을 계속 듣고 있으셨을 텐데 네. 이것에 대한 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보고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법률가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검사들에 네. 대한 부분. 일단 여기는 검찰이니까요. 네, 그냥 권력의 줄 서는 꼰대들일 뿐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국민이 답할 차례라고 하는데 국민이 답할 차례라고 좀 국힘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어요. 국민이 이미 여러 번 답했어요.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는데 돈을 가지고 계셨던 돈에 문제가 있었던 쩐주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걸 누가 납득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허은하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 사기죄 같은 경우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만만히 본다라는 거죠. 그냥 몇 년 갔다 오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억울한 사람이 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중범죄로 다뤄야 저는 된다라고 중범죄로 생각하십니까? 다뤄야 된다. 경제사범을? 네. 네. 100억을 남의 사기를 쳐서 네. 그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변호사 비싼 사람 써가지고 그냥 1, 2년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 상식적이지 눈높이에 않는다. 맞지 않죠. 않는. 제가 지옥에서 온 판사를 막 빠르게 보기 막 하면서 보니까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당신이 실수했잖아, 잘못했잖아 하면서 여튼 뭐 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 많은 변호사 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쩐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조작 실무자들은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명품백을 300만 원짜리는 받아도 된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는 빠질 수가 없죠. 저희도 하루에 정말 수번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안 되나 해도 너무나 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지금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뭐 나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격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땐가.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법기관인 지금 국회가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 일하면서 10월이 가장 바쁜 때고 국민을 위해 그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근데도 명태균 얘기만 나오고 그런데도 그 연예인 한이 얘기만 나오고 사진 찍으러 가고 있는 이런 현실 그냥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근데 명태균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네. 이유는 너무나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속에 그냥 묻어두기에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라는 그 이름보다는 지금 정말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그런데 명백한 수사를 받아들이지 조사가 필요하다. 않는다면은 네. 특검 그래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이슈화를 시키고 뭐 오빠가 누구 오빠네 아니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안했어요. 네. 대통령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일명 김건희법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어떠한 권한이 없는 분이 지금 선출직처럼 막 활동하고 계신 부분 거기 어디까지 우리가 용납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자들 그냥 법 쪽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혹여라도 공천에 개입을 했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에게 그럼 어떤 권한을 확실히 주고 책임지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많이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참 세상에 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2제3의 김건희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도 그 폴스트 레이디법이라고 해서 그 배우자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힐러리가 있을 때 완전하게 정립이 됐더라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이제 많이 좀 돌아다니셨으면 네. 미국에서도 그 법안이 확실하게 진행된 게 그때였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 읽어보면서 그 선출이 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최순실 씨가 왜 책임을 졌을까요? 네, 그분도 요즘에- 문제가 있어서 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된 것 네. 같은데 예, 지금 해- 한번 고민해 보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개혁신당의 3명의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면에 주목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는 김건희 특검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그러니까 국감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책 국감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막 다 썼는데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수많은 지금 네. 법안과 이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을 말씀해 하고 있는데 주시겠습니까? 뭐 개혁신당에서는 의준석 의원 어떤 같은 일들을 경우 하고 지금 이제 계시는지. SNS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대책 촉구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진 무단 도용했던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에 뭐 사용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코바코가 국정 홍보처처럼 운영되는 문제도 얘기했고 알뜰폰 통합관리센터 필요성도 얘기했고 또 KBS와 YTN 라디오 진행자가 보수 유튜버로 교체된 문제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승무원들의 피폭 네네. 관련된 얘기도 했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시교원금지법 예타면제 문제에 대해서 여사지원법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했고 투자세약공제 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서요. 또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직전공의의 1,500명을 일일이 면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성한 자필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030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또 2030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부족한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말 지금 제가 읽다 보니 끝도 없네요. 네. 많은 일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의료 장기 공백에 대해서 허 대표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공백이요? 의료 장기 공백. 지금 의료 시스템은 붕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막을 길이 없어요. 네. 예. 뭐 군 의료 지금 의사 그러니까 군대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의료인들은 군대를 안 가고 다르게 가잖아요. 군의관으로 네. 가시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군의관으로 가시는데 그냥 군대로 가버리신 분들이 많대요. 예, 제가 예. 급질문을 드려서 생각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저는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가 됐고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날밤 새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보시는 네, 거죠?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의료인들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료인들의 문제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 우리 국민의 문제가 될 겁니다. 정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화되어 있고 진짜 편하게 병원을 다니는데 미국처럼 아주 어려워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고요.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2,000명이겠죠.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네. 게 의료 시스템 저희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또 소를 잃을 것 같은 곳이 바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지금 붕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전에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교육 관련된 정책들도 간담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선생님 그 초등교사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초등교사님들은 교육을 하는 분들이지 보육을 행정과 같이 보육을 하면서 행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 아버님께서 교육은 학원에서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6, 7조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비용 우리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사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좀 지금 더 무너지기 전에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외양간 고치기 전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예산이 남았다는 게 저도 좀 놀라운 잉여로, 이야기인데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예산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나중에 한번 심도 알아보십시오. 있게 예, 교부금이 들 텐데. 6조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를 그렇군요. 받았고, 예, 그 신문 기사에도 알겠습니다.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이 문제였었고 더더군다나 더 힘든 건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능력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또한 전부해 보이기 때문에 의료 장기 공백에 대한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문가에게 생각들이 맡기십시오. 좀 많은 것 예. 같습니다. 지도부께서 다 같이 광주에 오셨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끝맺음입니다. 광주 저는 용기 있는 강한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슬픈 역사를 안고 있고 품고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로서 모든 것을 승화시키고 정말로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만드신 대단한 시민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그러한 용기를 좀 배우고 용기 있는 정당답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도당 또 생겼고 시당 위원장도 있고요. 또 네. 당협위원장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사랑받는 개혁신당이 될 수 있도록 월세살이하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선거 때만 뭐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러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개혁신당이 대안의 선택지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정책 계속 되는 겁니까? 이제 서진 정책이란 말 자체가 저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가족 정책. 가족 정책.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